소듐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사람의 뇌를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머릿속에 신경세포를 타고 흐르는 그 전기 신호의 결과거든요. 어떻게 해서 전기를 만드느냐? 바로 이 소듐, 나트륨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과자봉지 같은 곳을 봐도 이제 나트륨으로 우리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나트륨 대신 소듐이라고 돼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소듐 뭐가 맞는 겁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트륨이라는 말을 예로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나트륨 원소 기호도 NA죠. 아,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느낌 딱 들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라틴어 계통에서 쓰는 말이자 이제 독일에서도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널리 쓰이던 표현이 이제 나트륨이었죠. 근데 영어에서는 나트륨이라는 말보다는 소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소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듐의 가장 큰 특징, 일단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기율표에서 어느 줄에 있느냐를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그걸로 많이 그 같은 줄에 있는 것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 세로줄. 네,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 소듐, 나트륨을 보시면 위에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 그렇군요. 그래서 리튬하고 비슷할 거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튬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고, 그렇죠. 리튬 플러스 전기를 잘 띠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킨다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죠. 그 어떤 성질을 소듐이 그대로 아주 뻔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마치 어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듯이 그런 식으로 소듐이 리튬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성질을 화학 반응 잘 일으키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성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인간의 어떤 본능인지 모르겠는데. 뭐죠? 항상 이제 소듐이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화학 선생님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을 소듐으로 해보시면 소듐을 물에 던져보는 영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 이제 세계 각국의 진짜 별별 모두 온갖 사람들이. 스테디셀러. 진짜 과학 유튜버라면 이거 한 번쯤은 언젠가 한다라고 할 정도로 꼭 맹물에다가 이 소듐 던져보는 걸 합니다. 과학 실험의 근본이구나. 그런 실험에도 많이 사용이 되거니와 아까 이제 리튬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 리튬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한 세대를 풍미했던 명곡 사랑의 배터리 그렇죠, 노래를 그렇죠. 언급을 하면서 리튬은 한국인에게 배터리의 의미가 정말로 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튬 이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막에 리튬이 많이 있는 뭐 볼리비아라든가 뭐 칠레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리튬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따라서 주식 투자자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했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튬하고 소듐하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리튬 대신에 소듐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구 반대편 안 가도 되겠네요. 소듐은 소금이 염화, 나트륨, 염화, 소듐이니까 바닷물 속에 지천으로 그냥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뭐 리튬 시세를 어떻게 뭐 고민하고 뭐 리튬이 있는 곳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염전에 가가지고 천일염을 그냥 긁어와가지고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기 생산의 역군이 되는 그런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일염 또 폭등하겠네요. 그래서 소듐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어떤 실용적인 수준으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쉽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낸다라고 하면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듐 이온 배터리 이런 거를 실용적으로 대량 생산해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정도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누군가 개발한다.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우리가 냉면 먹을 때마다 간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 소금 속에 노벨상의 비밀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다. 그거를 어떤 짠맛을 어떤 사랑의 배터리로 우리 활용만 할 수가 있다면 노벨상의 배터리가 되는 것이다. 꿈을 꾸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염원이 냉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늘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붙는 이 나트륨, 공식 명칭 소듐입니다만 이게 또 우리 몸의 필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듐이 전혀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몸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꼭 조금 있어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소듐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사랑의 배터리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사람끼리 어떤 마음이 통했다, 혹은 어떤 강한 감정의 교류가 있었다라고 할 때 전기가 통한 것 같다라는 류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밑도 끝도 없는 말만은 아닌 게 사람의 신경이 작동을 할 때, 뇌가 작동을 할 때 항상 뇌와 신경 속에서 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전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도 네. 누구의 손등을 꼬집었다. 그럼 그 아픈 느낌이 몸을 신경을 타고 전달이 돼가지고 네. 뇌에서 아파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혹시 뭐 만약에 어떤 내가 뭐 다쳐가지고 뭐 어떤 몸의 어떤 한 부분은 신경이 다쳐가지고 끊겨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뭐 꼬집어도 야 나 거기 그때 사고 나가지고 신경이 다쳐가지고 거기는 찔러도 아픈 줄 모른다고 뭐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신경을 타고 그렇게 꼬집었을 때 뭐가 전달이 되느냐? 예. 뭐 사랑의 마음이든 슬픔의 마음이든 그렇게 신경을 타고 전달되는 게 뭐냐? 전기가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한 0.1V 정도의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0.1V의 전기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거를 교묘하게 전압을 조정을 해가지고 몸속에 신경을 타고 전기를 흐르게 해가지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신경의 작동도 시키고 우리가 사람의 뇌를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네. 지금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잡지사 이 방송 너무 재밌다. 원스 어퍼나 타임 주기율표 계속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옆 사람한테 구독시켜야겠다. 매일 들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예. 머릿속에 드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 머릿속에 신경세포를 타고 흐르는 그 전기 신호의 결과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런 거 보면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서 그러네요. 좀 묘하기도 하죠. 피카츄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동물 뭐 다 신경을 사용할 때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게 많은데 예. 사람은 그러면 그 전기 0.1V 정도의 전기를 만들 때 네. 어떻게 해서 전기를 만드느냐 바로 이 소듐 나트륨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속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의 네. 플러스 전기를 띤 나트륨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몸속에 있는 신경세포 주위에서 네. 그 소듐이 필요할 때마다 한쪽으로 끌어당기거나 한쪽으로 내뿜는 말하자면 일종의 펌프 밸브 같은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신경 주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띈 소듐을 한쪽으로만 쭉 놓아놓으면 네. 거기에 플러스 전기가 강하게 모이겠죠. 그럼 이제 그게 전압이 이제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전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밸브를 열어주면 네. 소듐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이제 플러스 전기가 모인 부분이 사라지게 되니까 신기하다. 전압이 내려가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의 몸은 밸브와 펌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듐을 이쪽으로 몰았다가 안 몰았다가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기를 없애기도 하거든요. 네. 몸에 소듐이 전혀 없어진다. 소듐이 너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 네. 이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네.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소듐을 이렇게 0.1V 정도 정교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듐 농도를 항상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뭐 오늘 뭐 냉면 좀 많이 먹었더니 소듐 농도가 달라져가지고 네.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겠다더라. 머리가 안 돌아간다. 심장이 안 뛰네.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럼 안 돼. 여름에 큰일 나죠. 네, 그래서 항상 소듐 농도를 유지를 여름에 진짜 큰일 난다는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땀을 많이 흘려도 소금기가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몸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조금 소듐이 나가는 거, 조금 소듐 먹은 거 때문에 막 몸이 엉망으로 변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 신경의 조그만 차이가 사실 얼마나 큽니까? 네. 전기 0.1V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네. 그 약간 조금 사실 이런 일이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네. 약간의 전기 신호만 조금 착하게 되면 어제까지는 미워서 죽겠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전기로 따지면 몇 볼트 차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 잠깐 그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 네. 인생에 큰 오판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뭐 사랑한다. 내일 결혼하자.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런 말을 했다. 어제 머릿속에 소듐이 잘못 움직여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를 해줘야 돼. 조정하는 기능이 몸속에 꽤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소듐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소듐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기를 최대한 몸이 가두고 품고 있으려고 합니다. 목이 마른,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소고기 많이 먹으면. 물 많이 먹게 되고 몸속에 물기를 최대한 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짠 거 먹으면 목 마른 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은 피 자체가 안에 물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네. 피가 더 통통하게, 핏줄이 더 통통해지게 물이 몸속에 더 많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많아지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높아지죠. 혈관이 그 통통하게 차오른 그 물의 양을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짜게 드시면 안 된다. 그렇구나. 그게 소듐 자체가 뭐 혈관을 막 쿡쿡 찌른다 이런 것보다도 네. 그 소듐 때문에 몸이 조절하기 위해서 네. 물을 너무 많이 품다 보니까 혈관에 물이 너무 많아져서 네. 혈관이 탱탱해져서 무리가 생긴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네. 조절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소듐이 몸에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뭐 소듐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포타슘 이것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칼륨이라고 불렀는데 칼륨. 예, 요즘 포타슘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 포타슘이 든 거를 많이 먹으면 좋다. 뭐 바나나에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고 감자에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포타슘도 주기율표에서 보면 같은 소듐 라인이에요? 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 몸에 먹었을 때 큰 뭐 리튬은 사람 몸에 먹으면 막 이상해져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리고 생물 속에 잘 있지도 않고 리튬은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이 섭취하기 힘든데 포타슘 같은 경우는 생물 속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주면 사람 속에서 소듐하고 비슷하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질의 역할을 포타슘이 대신 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소듐 대신 용도로 포타슘이 돌아다녀 주기 때문에 소듐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물을 사람이 품고 있어서 혈관을 탱탱하게 만드는 효과가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포타슘, 칼륨이 든 걸 먹으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부대적인 효과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것이죠.